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9%, 그리고 코스닥은 1.8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좋았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만큼이나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죠. 시장 분위기가 오늘만 괜찮았던 것이 아니라 코스피 수급 분석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3거래일 동안에 한 1조 3천억 정도 이렇게 큰 순매수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한 4,5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들도 괜찮죠. 순매수가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기타계는 몇 달 전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이 싸다고 여겨지는지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최근 들어서 주식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되는 자료들 보면은 특히 주식하는 전문가들 아니면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시장 하락을 이야기하는 그런 투자자들, 분석가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유튜브 같은 거 아니면 주식 여러 가지 방송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시장을 일단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오른다는 소리를 좋아하지 떨어진다는 소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점 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분위기에 찬물기 안 난다고 오히려 욕을 쳐들어 묻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일단 미래를 알 수가 없거니와 설사 안다 하더라도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는 6월 17일 날 집에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렇죠. 작년에 6월 17일 날 초보 시대가 끝났고 앞으로부터 선수들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동안 초보자들 돈 쉽게 벌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동안 번 돈 다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나는 안 가고 끝까지 버틸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았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갈 걸 또 이렇게 뒤늦게 후회한 사람들도 있는데 참 그 이후에 참 1년 동안 고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때쯤도 한번 반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반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제가 시장 반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이유는 일단은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사상 최대로 또 갱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봤을 때 이미 지금 여러 가지 지난 사례를 봤을 때 미국으로 돈이 들어갈 만큼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여러 가지 위험하기 때문에 달러가 미국으로 갔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꼭 미국으로 안 간다 하더라도 워낙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달러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현금을 갖다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물가도 이제 정점을 좀 찍은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물가가 또 정점을 찍은 것으로 예측이 되면은 또 금리를 갖다가 그만큼 공격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는 문제가 또 있고요. 또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 이런 것도 회복이 되어서 그 지표들이 나와서 그러면은 물가도 정점을 찍고 경기도 괜찮아지고 금리도 생각했던 것만큼 강력하게 이제 올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이제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간 현금은 다시 들어오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앞으로 시장 반등을 또 이야기를 했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이런 식으로 해서 6월 달에 대부분 다 정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지표는 6월 달에 미국의 물가가 9%를 넘었잖아요. 그거는 이게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7월 달에 물가가 다시 집계가 된다 그러면은 6월 물가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이 시장을 분석을 한다 했을 때, 이 변곡점 지표가 이만큼 활발하게 100개 이상 나온 적이 거의 없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래 보면은 오늘도 엄청나게 이렇게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오랜 기간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 이런 것들도 시장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떨어질 때면 어김없이 공매도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저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이 금융당국에서도 계속 놔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 시장 매수하는 거는 이 공매도 한시적인 금지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한 공매도 물량 지금 되감는, 미리미리 일단 되감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최근에 시장 반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고,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이 좋았잖아요. 오늘 시장이 좋았던 것은 바로 내년도 우리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게 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은 올해보다 물가가 좀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면 뭐 당연히 경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경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는 미국 고용 관련 지표들이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소매 판매도 이렇게 보면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지난달보다 훨씬 더 괜찮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물가도 어느 정도 좀 꺾이는 거고 경기도 이렇게 좀 괜찮으니까 미국은 이번 6월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1%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지표들을 보고서 그런 이야기를 쑥 들어가 버리고 한 0.75만 해도 사실 이것도 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죠. 물론 여기 복병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봉쇄가 다시 시작이 됐고요. 또 전쟁은 언제 끝날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산유국들이 정산을 갖다가 제대로 할런지도 일단 모르겠고, 여러가지 불확실한 요인들도 많은데, 그런 불확실한 요인들이 다 있다 손치더라도 정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불확실성이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꼭지를 찍고서 그러니까 여기 평균이라면 이게 다 불확실한 상황들입니다. 뭐 경기 침체 다 불확실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만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요 고비는 넘겼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이런 고비가 새로 온다, 새로운 고비가 또 나타나서 더 큰 지금 고비가 온다라고 되면은 새로운 사건이 빵빵 터져서, 그러면은 다시 엄청나게 또 혼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만은, 고비를 넘겼다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현금 들고 있던 거, 너무나 기관들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고, 또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것은 투자 기회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뭐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갈지는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야 뭐 그냥 원래 나오는 물량이라 손치면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엄청 많이 매수했죠.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에 일단 외국인들에 비해서 돈도 많이 없고요. 또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시장 자체가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거기서 제일 약자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고, 기관들도 끝났죠. 그리고 이 기관들도 끝난 이유가, 얘들이 어떤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그 기업이 잘 돼가지고 과실을 따먹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연기금 뭐 어떤 비중이나 때리 맞춰 사고, 또 그리고 수수료나 때리 묵어 사고, 단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보고 돈을 크게 굴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들이 신뢰를 잃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한테 돈 안 주고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죠. 기관 투자자들이 잘 한다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얘들이 너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한국 시장 자체를 외국인들도 그렇고 우리 기관 투자자들 전부 다
그냥 한국 시장 자체를 투기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기업들 자체도 뻗떡하면은 기업을 쪼개버리고, 그래서 지분을 갖다 이동시켜서 경영권을 좀 가지는 쪽으로 가버리고, 나머지 뭐 개인들이야 돈을 벌어 먹든 말든 자기들 어떤 경영권을 갖다가 좀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경영을 계속하고, 그 시장은 그냥 뭐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고 뭐 외국인들 돈벌이, 기관들도 수수료 따먹게 돈벌이, 기업들도 저거 경영권이나 이 챙겨 먹는 그런 돈벌이, 시장은 지멋대로 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판돼 가지고 기관들은 신용을 잃어서 개인들이 기관들한테 돈 안 주고, 연기금이야 어차피 뭐 강제로 떼가니까 그런 다 손치더라도 안 주고, 뭐 개인들은 저거가 알아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개인들이 알아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 받기가 용이하지 않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계속 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저는 유튜브 자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제 보면은 얼마 안 돼요. 이게 조회수가 뭐 900회, 뭐 1000회, 뭐 이런 거는 오래되다 보니까 2000회, 이런 거 4000회 이래 된 건데, 이걸로 무슨 돈벌이가 되겠어요? 돈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갖다가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극적이고, 또 그리고 테마주 대단한 거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개판이다. 근데 희한한 거는 그 개판인 가운데에서도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순환매매나 하고 챙겨가다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오래 들고 있는 게 유일합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오늘 많이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많이 매수했는데 이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중에 좀 봐야 되는 게 있죠. 이 화학업종하고 여기 서비스업하고요. 또 이 의약품 업종은 최근 싸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보니까 6개의 종목이 있는데 뭐 별로 안 돼서 보도록 합시다. 동성 화인텍은 막 어중간하죠.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추세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들어가기 어중간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분위기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참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때는 이건 좀 간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는 참 그렇다. 카카오도 이렇게 짧은 상승 반전 시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참 현 시점에서 오래 가기는 좀 힘들고요. 이 종목도 좀 어중간하죠. 한국카본도 어중간하고 현대건설도 어중간하고, 그러니까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는 볼 게 없고, 그런데 이거는 좀 볼만합니다. 이거 보면 오늘도 이렇게 상승 반전으로 분석되는 종목 많이 나왔고, 최근에 보면은 엄청 많이 나왔죠. 이 종목들은 전부 다 봐야 돼요. 진짜 전부 다 봐야 돼요. 이 중에서 화학, 의약품, 서비스 업종이 포함이 된다면 그냥 무조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연구를 반드시 해봐야 돼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금리로 오르기 때문에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은 꼭 챙겨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자, 주식시장 반등 오늘 반등했습니다. 올랐는데 저는 뭐 시장이 반등한다고 봅니다. 근데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7월 말에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올린다 하더라도 그 시장에서 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뭐 특별하게 어떤 상승을 제어할 만한 요인이 없지 않느냐. 시장이 또 크게 하락하려 그러면 공매도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금융당국에서 사전 민원으로 인해서 공매도 금지하니 많이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매도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재료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이미 정점은 있던 지난 것으로 자꾸 좀 판단이 되고 분석되는 자료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 어떤 위기가 고조되어야 공매도도 적극적으로 하고 뭔가 흘러가는데,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닌데, 물론 뭐 파산 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항상 달고 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는데 시장이 어떻게 하락을 하겠냐고. 뭐 하락을 안 하면 올라가는 게지 뭐.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시장 반등 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시장 앞날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무리하지 말고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이 주식 투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억은 금붕어 같은 기억입니다. 그게 뭐냐면 까먹어버려요. 제가 시황을 매일매일 올리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어떤 일상으로 봐서 그러려니 하고 뭐 재미삼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대충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끔 특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때가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흘려드려요. 이런 이야기의 비중과 오늘 올려드리는 영상의 비중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올려드리는 그 시황의 무게와 특강으로 해서 중요한 변곡점에서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그 무게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듣고서 까먹어버리고 믿고 싶지 않아서 좀 흘러버리다 보면 이미 기회는 지나버리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다 까먹어버리고, 전부 다 까먹어버리고, 이게 종합주가 지수 보면은 이때 분명히 정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는 들었죠. 이때는 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기억이 나죠. 근데 자꾸 이렇게 막 이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새끼 이거 고점이라고 이야기한 적 있었나? 맨날 사라고만 이야기하지. 이때 계속 사라고 이야기했거든. 형편되는 대로 빚내지 말고 사라고 이야기했거든. 이때 바닥 한번 이야기하고, 또 이때 최근 바닥 이야기하는데, 이거 다 까먹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지나다 보면은 뭐 내한테 직접적으로 욕은 안 해요. 우리는 뭐 워낙 이래 신사들도 많고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도 많아서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누가 하락을 이야기하겠어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하죠. 더 간다고 이야기하지 누가 하락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분석하는 사람들 전부 다 누가 계속 상승한다고 이야기했지 누가 하락을 이야기했냐라고 하면서 개시향욕을 들어먹게 되는 거죠. 여튼 뭐 반등한다는 이야기는 좋아하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등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근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인데, 언젠가 또 오르겠죠. 반등 계속 이야기하면 한 번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좀 주의 깊게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